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아마도 극작가를 꿈꾸는 학생분들은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럼 극작가뿐 아니라 영화과, 문해창작과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테고 이 세 개의 학과들이 모두 동일하게 스토리를 다룬다는 점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전공들이 다루는 스토리들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해주세요. 우선 세 장르의 스토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인류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먼 원시 시대의 사냥의 성공과 기원을 위해 버리던 의식으로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어요. 이후에 이 기원 의식이 일정 형식을 갖춘 제의로 발달했고요. 이후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전 때 배우가 등장하는 극을 상연하기 시작하면서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엔 연극뿐 아니라 문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서사시도 쓰여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오래된 서사시는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로 기원전 2000년경에 쓰여졌고요. 이후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현재까지 읽히고 있답니다. 이후 연극은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무대 위에서 펼치는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요.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들이 생겨났고 원근법을 적용한 배경과 각종 무대 장치들의 발명이 이어졌습니다. 야외의 원형 무대에서 상연되던 연극은 점차 실내로 들어와 지금의 프로시니엄 무대나 돌출형 무대에서 상연되었고요. 셰익스피어가 활약하던 시대엔 민중들도 연극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죠. 신화와 영웅담을 주요 소재로 하던 서사시는 각 문화권마다 존재하는 설화, 민담, 전설들의 구전 문학과 함께 발달하며 점차 산문의 형식을 지닌 소설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체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7세기에서 18세기 무렵 유럽에서였고 이후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에 이어 사실주의 문학이 유행을 타면서 전성기를 누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연극과 소설이 스토리 장르로 단단히 뿌리를 내려오고 있을 때 카메라가 발명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95년에 류미에르 형제가 연속사진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상영하면서 최초의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단순히 사물과 인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으나 조르주 멜리어스를 거치며 줄거리가 있는 영화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극, 영화, 소설이라는 세 장르는 스토리와 플롯이라는 동일한 양식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고유의 방식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연극은 무대 위에서 상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극은 클로즈업과 같은 영상 기법과 편집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플롯의 구조와 대사를 통해 캐릭터의 감정과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비해 대사의 중요성과 비중이 증가하게 되어요. 보다 더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대사의 활용이 가능하고요. 때로는 한 인물이 긴 독백을 하는 것도 연극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과 달리 희곡은 주로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많지 않은 점도 특징적입니다. 주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극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 장면의 길이가 길다는 특징도 있죠. 연극에서 사건의 단위를 나눌 때에는 장과 장 사이, 막과 막 사이에 암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극작가와 연극 연출가들은 이러한 연극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과 실험을 시도하며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위해 노력해왔답니다. 영화는 연극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몽타주와 미장센 등의 영상 언어를 통해 감독이 원하는 극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셔레이드 등의 비언어적 수단이 발달했습니다. 여기서 셔레이드란 언어, 대사 혹은 나레이션을 쓰지 않고 표정이나 동작 혹은 사물과 상징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기법이에요. 따라서 영화는 대사보단 인물의 행동과 시각적 정보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연극의 스토리텔링에 비하면 확실히 영화에서 대사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죠. 그러므로 대사보단 이미지와 행동의 연출을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더 영화적인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은 문장과 지면을 통해 독자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소설 속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치 영화처럼 자유롭게 시공간을 넘나들게 되죠. 또 독자 역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을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은 연극과 영화에 비해 이야기의 길이, 범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오직 문장만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문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소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내면의 묘사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영화와 연극은 외적으로 드러난 정보에 크게 의존하지만 그와 달리 소설은 카메라와 관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면적이고 내밀한 독백을 통해 감정과 정서를 더 문학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런 점이 소설의 스토리텔링의 특징이자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극과 영화, 소설이 다루는 스토리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분야와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나의 전공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모두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